네, 단돈 1,000원을 내더라도 굉장히 아까운 것이 세금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쩌면 매일매일 내고 있는데도 아무런 인식 없이, 아무런 저항 없이 내고 있는 세금이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부가가치세가 도대체 어떤 세금이길래 우리가 아무런 인식 없이 꼬박꼬박 착하게 세금을 내고 있는 것인지 부가가치세의 흐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가가치세에 대한 정의부터 볼게요. 재화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다라고 나와 있는데 말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사례를 보면서 같이 이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 같은 최종 소비자가 편의점에 가서 사이다 한 캔을 1,100원을 주고 구입을 했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1,100원을 아무런 인식 없이 사이다 가격이 1,100원이구나 라고 해서 사장님한테 드리겠지만, 자, 이 1,100원 속에는 순수한 물건가액, 즉 사이다 순수한 가액인 1,000원과 거기에 대한 10% 부가가치세액 100원이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자, 즉 우리는 이 부가가치세 100원을 이미 사업자한테 지불을 함으로써 부가가치세를 전부 다 부담을 하게 된 그러한 경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금 냈다라는 인식은 없겠죠. 자, 그러면 이 사업자 입장에서는 우리 같은 최종 소비자에게 1,100원을 받음으로써 이 100원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국가에다가 신고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즉 신고하고 그 다음에 납부하는 의무자는 편의점 사장님, 즉 사업자지만 실제로 그 100원에 대해서 부담하는 사람, 즉 담세자라고 하는데요. 세금을 부담하는 자는 우리 같은 최종 소비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신고 납부 의무자가 일치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러한 것을 간접세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소득세나 법인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과 신고 납부하는 사람이 일치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를 세금으로 내고 거기에 대한 인식을 확실하게 하게 되는데,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간접세다 보니까 실제로 부담하는 사람이 세금에 대한 인식을 잘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조세 저항이 거의 없는 편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때문에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 없이 세금을 많이 내고 있는 이유가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사업자, 즉 편의점 사장님 입장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편의점 사장님은 우리에게 사이다를 판매하였고 그 전 단계에서, 즉 도매업자에게 사이다를 조금 더 싼 가격에 사왔겠죠. 자, 예를 들어서 770원에 도매 가격으로 사이다를 사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러한 경우에 이 사업자 입장에서 국가에 내야 되는 세금이 얼마인지를 한번 따져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 사장님이 매출을 한 것, 즉 우리한테 1,100원을 받아서 거기에 대해서 100원 갖고 있다가 국가에다가 그대로 납부를 해야 되는 신고 납부 의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매출액, 즉 순수한 물건 가액이 이 사장님의 매출액이 되겠고요. 거기에 추가로 받은 10% 100원, 요거는 그대로 갖고 있다가 나라에다가 납부를 해야 되는 매출세액이 됩니다. 그래서 100원은 매출세액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자, 이 100원을 전부 다 그대로 납부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만약에 그 전 단계에서 부담한 매입세액이 있다면 그것을 공제하고 나머지만 납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지금 도매 가격으로 770원에 사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순수한 물건가액은 700원이고 거기에 10% 부가가치세 70원이 포함되어 있는 가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의 입장에서 순수한 매입액은 700원이고 거기에 10% 이미 매입세액으로 부담을 먼저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70원은 이 사업자의 매입세액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업자가 결과적으로 나라에다가 납부해야 되는 세금은 얼마냐면 매출세액 100원 마이너스 이미 부담한 매입세액을 차감하고 나머지만 납부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자는 지금
이 100원을 전부 다 우리한테 받은 것을 그대로 납부한 것뿐만 아니라 본인이 그 전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그대로 돌려받는, 즉 공제 형태로 돌려받고 나머지만 내는 거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한 푼도 부담하지 않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는 우리 같은 최종 소비자가 100% 모두 다 부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사업자는 그것을 신고 납부해야 되는 의무만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가가치세는 받아서 내는 세금이다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원리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매입세액을 공제해준다라는 개념에서 볼 때 이 매입세액을 아무렇게나 공제해주진 않겠죠. 적합한 증거, 즉 증빙이 있을 때만 매입세액을 공제하게 됩니다. 자, 그것을 바로 적격증빙이라고 하는데요. 이 법에서 정한 증빙이다라고 해서 적격증빙이라고 표현을 하고, 적격증빙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세금계산서, 그리고 두 번째 계산서,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그리고 현금 영수증, 이 4가지가 적격 증빙에 해당돼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 납부를 하게 될 때 그 공제가 가능한 그러한 증빙들이 이 4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적격 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세금계산서라는 거는 여러분들 많이 아실 거고, 그리고 면세 항목, 예를 들어서 뭐 화환을 구입했다 또는 뭐 책이나 신문 이런 것들을 구입하면, 즉 면세 항목을 구입하면 세금자를 빼고 계산서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리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라고 해서 신용카드 긁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영수증 이렇게 나와서 이제 양옆에 구멍 뽕뽕뽕 뚫린 그 영수증 있죠? 그거를 신용카드 매출전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현금 영수증, 이 4가지를 수취하여야만 적합한 그 매입세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자 입장에서 이런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되는 그러한 기간이 있는데요. 자, 일반적인 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1년에 2번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물론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년에 한 번만 납부를 하는데요. 자, 일반적인 개인 과세자라고 했을 때는 자, 1년을 반으로 나누어서 1월부터 6월까지 요거를 1기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 7월부터 12월까지를 2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각 기수의 마지막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 납부를 하게 됩니다. 즉 예를 들면 1기에 대한 신고 납부 기간은 언제까지다? 6월의 다음 달 25일, 즉 7월 25일까지가 되겠고요. 2기는 다음 해 1월 25일, 이게 이제 개인 사업자의 신고 납부 기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편 법인의 경우에는 1기를 또 둘로 나누고, 그 다음에 2기를 또 둘로 나누어서 1년에 총 4번 신고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1기 예정이라고 해서 1월부터 3월분에 대한 것을 그 3월의 다음 달 25일까지, 즉 4월 25일 이런 식으로 1년에 4번 신고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부가가치세에서 봤고요.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